자, 248페이지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환자들에게 물론 치료약, 그 다음에 어떤 그 예방도 중요하긴 하지만 예방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재활이에요. 재활인데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운동요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어떤 행동 수정, 그죠? 생활 습관 교정하는 거, 그 다음에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험인자 차단 교육이라든가 단계적인 운동 치료를 포함한 운동 재활요법이 여기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거기 우리 248페이지 한번 봅시다. 심장 재활 프로그램의 내용. 반드시 포함해야 할 구성 요소가 바로 심장 재활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포함해야 할 구성 요소. 이대로 약 먹고 뭐 합병증을 예방하고, 자, 합병증 예방하려면은 뭐예요? 심장 재활을 해야 되죠. 그렇죠? 반드시 심장 재활이 심근경색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장재활 프로그램 248페이지 한번 보세요.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전방적으로 건강교육을 해야 돼요.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교육. 우리가 교육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지를 어떻게,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서 우리가 보건교사가 돼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서 변화, 행동의 변화를 모색하는 거잖아요.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배워야 되고 행동요법이라든가 수정요법을 계속 투여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행동 수정을 하려면은 대표적인 것, 건강교육을 해서 행동 수정. 생활습관, 여기에 생활습관 변화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잘못된 습관, 운동을 안 하거나 가만히 있거나, 그러면 모든 골격근, 특히 이제 이 근육량이 줄어들죠. 우리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은 많이 누워 있으신 분들은 근육량이 줄어들어요. 말라요. 그게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지방은 그대로 있고 근육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모든 골격근이라든가 그런 게 저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혈류의, 심장 같은 경우는 혈류의 흐름이 어때요? 원활하지 못하니까 혈액이 정체가 되면서 혈전 형성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식이요법 혹은 금연, 생활습관, 여기 이제 식이요법, 저지방식이 한 30% 이하로 딱 다운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금연. 이게 보면은 심장재활이 비약물요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려면은 이제 스트레스 관리.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명상요법, 이완요법, 뭐 운동요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환자분은요, 운동도 하기 싫고 너무 하기 싫은데 그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산책을 시켜야 되잖아요. 강아지 산책시킬 때 같이 걷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 강아지가 아주 까다로운 강아지가 아닌 다음에는 나와서 이렇게 걷는 것도 이제 훈련하고 그러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밖에서 나와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면서 무작정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 바퀴 돌아온다 그러면 모든 걸 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좀 단순한 상태에서 이제 빠져드는 것이 이제 좋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체중 관리도 되고, 체중 관리가 그 지방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없어지고, 그게 이제 근육량으로 채워지면서 허리 아픈 것도 없어지면서 심장도 많이 좋아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상담도 중요하고 뭐 영상요법, 이완요법도 중요한데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뭐 약물 치료나 인지요법도 많이 있는데 약물도 많이 주긴 하거든요. 결국은 자기의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에게 맞는 스트레스 저하법이 뭐가 있을까 끊임없이 연구해서 그걸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간호사 할 때 수영. 근데 이제 3교대 하니까 졸리니까 수영 같은 거는 좀 피했고, 수영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가. 요즘 같은 경우에 요가. 아니면 이제 줌바. 아니면은 저걸 보면 아주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요. 그 요즘 휴대폰에서도 좋은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인생과 관련된 어떤 영화라든가 유튜브를 본다거나 너무 많이 보면은 또 여기 이제 스트레스 유발인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작은 시간 안에 내가 좀 더 나를 활성화시키고 나를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는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보면은 거의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스트레스 관리법이 아닌가. 그거를 꼭 찾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요법이 스트레스 관리법과 심장재활이 들어가는데 절대적 금기증이 있어요. 급성심근경색. 불안정형 협심증은 운동요법의 절대적 금기증. 이런 거는 운동 처방을 받아야 되고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혈압이 200에서 110 이상일 경우에는 글쎄 운동요법의 절대적 금기증에도 이제 들어가긴 해요. 그 다음에 증상을 동반한 기립성 저혈압, 기립성 저혈압일 경우, 그 다음에 심한 부정맥, 조절이 안 되는 동성빈맥. 자, 249페이지 거기 보세요. 대동맥 박리일 경우에는 운동요법 하면 안 되죠. 대동맥 박리가 뭐예요?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응급상황이죠. 그 다음에 발열, 그리고 심낭염이나 심근염 있을 경우, 혹은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 있을 경우, 그리고 운동을 제한하는 심한 정형외과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 운동요법의 절대적 금기증인데, 자, 여기까지 가면은 재활하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자, 심장 재활 과정 먼저 봅시다. 첫 번째, 1단계.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 병원 내 약물 치료나 휴식 활동 균형, 추후의 추후 의사 방문에 관계된 사항을 교육하는 것. 2단계는 퇴원 후의 환자 교육이 2단계에 속해요. 2단계.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씩 4에서 6주간 훈련을 지속하지만 때로는 6개월간 훈련을 지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4에서 6주간보다 더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 심장재활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한 6개월 정도 돼요. 보통 6개월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운동을 하게 되면은 한 6개월 이상은 해야 돼요. 뭐 한 달 만에 뭐가 빠지고 그러는 거는 물론 빠질 수도 있죠. 다시 요요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근육량으로 대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많이 아파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허리 운동도 중요하지만 허리에 이 뼈를 받쳐주는 이 근육에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이 확 떨어지죠. 그러면은 뭐 골밀도가 감소해서 골다공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골다공증이 생기면은 확 넘어지면은 그냥 있는 대로 다 부러지는 거예요. 고관절 한번 다쳐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힘들어져요. 근데 고관절 다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보면은 운동을 좀 안 해갖고 이 골격근이라든가 이런 허리 근육에 근육이 없으시고 뭐가 있어요? 지방. 그쵸? 먹고 뭐 놀고 뭐 하고 그냥 쉬고 밥 삼시세끼는 먹어야 되고 또 다른 것도 먹어야 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래서 노인성 비만 환자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어르신들이. 그러다가 골밀도 떨어지고
심장은 또 안 좋아지고 더 다치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정형외과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심장 재활도 힘들어지고 운동도 힘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심혈관계 안정성과 장기간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두는 것이 3단계죠. 자,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심장 재활의 효과는 뭐냐면요. 일단 사망률과 유병률을 감소시켜요. 사망률과. 그래서 심혈관계 보고에 의하면 한 20에서 25% 정도 줄어든다고 보고 있고요. 또 기능 능력을 증진시키죠. 사망률하고 유병률을 감소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 어떤 기능? 심장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증진시키는 것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위험인자를 이제 교정을 해주는 거죠. 심장을 재활하면서 고혈압 있는 사람들 혈압을 이제 낮춰주면서 고혈압 조절해주고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고섬유 식이를 하도록 해주고 체중을 조절해서 또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 갑작스런 식이 조절로 해서 급하게 체중만 조절하면은 그래서 근육만 그냥 빠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방은 그냥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혈류에 지방이 남아갖고 지방 색전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그거를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급성심근경색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잘 이해를 하고 잘 외워두셔야 될 건 외워두셔야 되고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선생님들도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교사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